matchup. Samsung, SK Telecom, T1. 2017 League of Legends Champions Korea Summer Split Playoff Round 1.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LOL 챔피언스 코리아 서머 스플릿 플레이오프 1라운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당근 구민중이고요. 오늘 역시 변함없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동준, 그때 미연우 해설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를 지나서 이제 5판 3선승, 그야말로 더 많은 기회, 네. 하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플레이오프가 오늘부터 시작되죠. 네. SKT와 삼성이 맞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오늘을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상성이냐 뭐 다전제 SKT냐 그 얘기가 진짜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쉽게 예상하기 힘들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뭐 데이터들이 또 삼성이 유리하다, 뭐 SKT가 유리하다 이게 가리키고 있습니다만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럼 먼저 플레이오프 일정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와일드카드전에서 SKT가 아프리카를 2대5로 꺾으면서 바로 오늘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 진출했고요. 오늘 삼성과 맞붙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팀은 KT, 결승에서는 롱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SKT 입장에서는 뭐 도장 깨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고요. 삼성 입장에서도 SKT하고의 올해 상대 전적이 꽤 좋아서 좀 자신감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SKT가 아프리카전은 상대 전적 밀리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는데 결국 완파했고, 오늘 삼성전은 어떨 것인가? 그렇죠. 진짜 예상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삼성과 SK텔레콤 T1이 바로 오늘 5판 3선승제로 네. 맞붙게 됩니다. 삼성 입장에서 준비할 시간이 그래도 더 있었기 때문에 그 강점을 잘 살려봐야겠죠. 맞습니다. 자, 그럼 준비하고 있는 양 팀의 선수 엔트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만나볼 팀 바로 삼성입니다. 네, 삼성 이번 시즌도 역시 단단하게 플레이하면서 이렇게 높은 곳까지 왔습니다. 아직 뭐 끝난 건 아니고 더 이제 롤드컵 진출 확률까지 봤을 때 확률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승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출사표 도전자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인상적인 멘트인 것 같아요. 특히 SKT를 상대로 아무리 뭐 상대 전적이 좋다 그래도 큰 무대에서 아직 갚아줘야 될 게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하루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 눈에 확 띄는 부분이죠. 앰비션이 언제나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하루의 폭발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뭔가 찌르겠다는 얘기 네. 같아요, 이건. 그렇죠. 그렇죠. 맞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이에 맞서는 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SK텔레콤 T1입니다. 네, SKT 오늘 또 선발 출전이 어떤 라인업으로 구성이 되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운타라 피넛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아프리카전 승리에 1등 공신들이 선발 출전했고 또 교체 가능성은 있어요. 네, 네, 하던 얘기 출사표도 때문에. 네, 오늘 경기가 가장 큰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최병훈 감독 다운 그런 출사표를 던졌네요. 네, 언제나 뭐 겸손한 감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출사표 역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경기력은 또 겸손하지 않아요. 네. 경기력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과로 얘기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매치 포인트 보겠습니다. 삼성 리그 마지막에 이제 롱주에게 패배하면서 다소 아쉬운 그런 네. 모습을 보여줬고, SKT는 현재 와일드카드전 포함해서 6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오늘 5연승을 기록 중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의 경우는 분명히 이제 시즌 막바지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긴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선수들이 계속 곳곳에 포진하고 있고, 오늘 뭐 하루 선수의 투입이라든가 또 크라운 선수의 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크라운 선수, 오늘 경기의 핵심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크라운이 요즘 페이커의 폭발력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양 팀의 포지션별 KD 살펴보고 있습니다. 좀 비슷한 느낌이 네. 있어요. 코어장도 선수가 살짝 높긴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지표에서 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비슷하죠. 코어 장전의 KDA가 좀 눈에 띄는데, 그리고 T1은 와일드카드전 KDA가 포함되어 있고요. 맞습니다. 하루 선수가 7게임을 나왔는데 그 좋은 네. KD는 아니네요. 자, 이게 중요하죠. 2017년 LCK 상대 전적입니다. 세트 6대2로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2라운드 경기가 있기 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삼성이 T1 상대로 이렇게 좀 압도적이었어? 라는 얘기를 하실 정도로 이미지가 흐릿했어요. 그런데 2라운드 두 번째 경기에서 또 압승을 한번 거두면서 그렇죠. 네, 이렇게 상대 전적 2017 시즌 상대 전적 격차를 좀 벌려놨죠. 그렇죠. 그때 또 화제가 되었었던 게 네. 브라우니 조합이 그렇죠. 나왔었고요. 맞습니다. 최근 2라운드의 성적 2대0. 룰러 선수 그리고 앰비션 선수가 MVP를 받은 경기였는데요. 지금 두 번째 세트 같은 경우에는 25분 만에 경기를 끝냈어요. 저게 또 화제가 더 됐었던 게 브라우니 조합이 연달아 나왔었거든요. 똑같은 조합이었죠. 그렇죠. 특히나 룰러 선수가 또 40분간 혈투할 때 역시 제혁이 형이다 이런 소리도 들었고 브라우니 조합을 꺼내 들면서 삼성이 승리를 가져갔었는데요. 오늘 경기 어떻게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키포인트 와일드카드전을 포함한 전적입니다. 조합이 다양하지만 네. 가장 성적이 좋았던 조합은 운타라 블랭크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점은 훈이 선수가 확실히 이번 시즌은 폼이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운타라 선수가 선발 출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후니와 피너 분명히 스프링 MSI 때는 주역 역할을 제대로 해줬었는데 썸머 스플릿 들어와서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네. 네. 피넛은 폼이 올라왔어요. 후니도 폼 올라오길 기대하고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선발 출전하고 있는 선수들 지금 탑의 지표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운타라와 큐베 운타라를 네. 비교한 그런 자료들인데요. 예, 큐베 선수는 전반적으로 지표가 좋고 또 짜밀이 든든히 받쳐주고 있고요. 운타라의 수치는 좀 재밌는데 DTPM과 DPM이 둘 다 낮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약간 다른 의미로 다른 지표와 생각해 보면 그만큼 혼자서 좀 안정감 있게 버텨주고 네. 그러니까 막 본인이 폭딜에 넣는 것도 혹은 뭐 엄청 맞아주는 건 아니지만 팀적으로 봤을 때 아주 좋은 플레이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인상적인 그런 장면들이 많은 분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미드 정글 그리고 바텀 듀오가 공격적이다 보니까 운타라에게 요구되는 롤은 안정감 있는 플레이가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인지 지표 면에서는 뭐 그렇게 눈에 확 띄는 모습은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원딜 네. 싸움도 볼만할 것 같습니다. 룰러와 뱅이 만났습니다. 네, 양 선수 다 지표는 꽤 괜찮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제 뱀픽에서 이 챔피언들이 좀 눈에 띄죠. 네, 차이가 나요. 그렇죠. 어떤 구도가 나올지. 룰러가 바루스를 정말 좋아하는데 네. 이번에는 다른 쪽으로 회전하지 않을까. 그렇죠. 또 너무 쓰면은, 또 예, 바루스만 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바루스가 괜찮긴 한데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메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좋다. 이렇게 선수들이 평가하는 픽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연 삼성이라면 또 괜찮은데. 예. 예. 베스트는 아니면 국 네. 정도로 그렇죠. 예. 예. 적절한 표현입니다. 아, 또 엄지손가락까지 영광이네요. 예. 네. Not bad. 나쁘지 않다. 예. 낫배드는 좀 네, 좀 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삼성과 SKT 상대적으로 좀 일정의 여유가 있었던 삼성이 오늘 하루 선발 출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패치의 변화 이런 것들에 어떤 준비를 해왔을지 좀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사실 저희가 뭐 저나 김동준 해설이나 하루 선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얘기 원래 계속 했었어요. 케인 정글. 그 연습을 좀 많이 네. 했었고 꼭 케인 정글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공격적인 정글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영향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이번에 나와도 실제로 뭔가 좀 터트리는 식의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요? 그냥 뭐 그럴 것 세주아니 같아요. 같은 거 예를 네. 들어 한다 그러면 굳이 나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분명히 LCK 그 막바지에 그 말랑 선수의 카직스도 인상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하루 선수가 최근에 또 카직스를 엄청 많이 연습했더라고요. 그래서 카직스를 오늘 한 번쯤 꺼내들지 않을까. 분명히 네. 앰비션과는 다른 뭔가 공격적인 상대의 라인을 좀 찔러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픽을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해주셨는데 분명히 약점이 있는 픽인데 하루 선수라면 왠지 뭔가 특별한 준비를 해올 수 있지 않았을까. 앰비션의 카직스도 분명히 명품이었던 뭐 그런 멋진 플레이도 많이 보여줬었는데 하루가 아무래도 약간 육식과 같은 느낌 있잖아요. 렌가와 카직스 이런 거 잘하는. 짐승이죠. 네. 하루 선수는 약간. 짐승 예. 얼굴은 좀 순하게 생기긴 했어요. 예, 제가 정말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저는 하루 선수의 그 랭가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네. 있거든요. 진짜 임팩트 있었죠. 대단했죠. 그렇게 야성적으로 뛰었던 랭가는 예전에 그 댄디의 랭가 그렇죠. 그 이후에 하루의 랭가가 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어떤 기억과는 다르게 사실 이번 서머에서 하루 선수가 네. 나왔을 때는 그렇게 임팩트 있는 모습은 없었어요. 그렇죠. 작년 국제 대회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했었고 하루가 진짜 세계에서 손꼽히는 정글러 라인에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최우범 감독의 표현을 빌자면 리셋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백지 상태로 뭔가 그 약간 귀여운 애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 약간 좀
좋은 표현으로 백치미 같은 게 좀 있는 선수인 것 같은데. 네. 네. 오늘 빠르게 가네요. 네, 가네요. SKT와 야. 삼성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1세트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가나 벤. 이거는 라칸이나 알리스타를 쓰기 편한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혹시 상대가 할 네.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모르가나는 뭐 LCK에서도 몇 번 나왔었지만 연습했던 선수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라칸 집중적으로 서포 쪽을 벤합니다. 알리스타를 하겠다는 건가요, 그냥? 알리스타는 사실 지금 선수들 사이에서 선픽으로 뽑을 만한 무난한 픽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SKT 울프 선수가 네. 계속해서 선픽을 하거나 그리고 강하게 어필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예, 삼성 쪽도 거기에 발맞춰서 그렇죠. 배짱밴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케이틀린 자크 지금 살았어요. 지금 7.15 버전까지는 여전히 선수들이 고평가하는 픽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케이틀린 자크가 칼리스타도 있고 뭐 앨리스도 있고. 카시오페아. 와. 서로 그냥 다열자로 가는 분위기네요. 일단 이거. 열리는 그러게요. 분위기예요. 1세트부터 좀 화끈합니다. 일단 하루가 공격적인 픽을 준비해 왔다면 네. 자크 같은 거는 상대가 가져가도 큰 부담이 없을 가능성도 있긴 있거든요. 그렇죠. 원래 자크가 공격적으로 막 맞아요. 타격 들어오는 거에 되게 약해요. 네. 그래서 자크 열렸습니다. 예, 해라 할 테면. 자크는 분명히 정글링 부분에 있어서 치명적인 너프를 좀 받긴 받았거든요. 그래서 육식 동물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막 일단은 자르반으로 자르반. 심리전. 네. 상큼하게. 일단. 갑자기 자르반 정글이면은 저희가 예. 신나게 약간 좀 펌프질을 하고 있었던 게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인데. 탑의 가능성도 아직 네, 남아 그렇죠. 있습니다.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트리스타나. 룰러가 최근에 트리스타나만 거의 연습한 어. 수준으로 엄청난 게임 횟수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뱅의 최근 경기나 또 네. 연습 데이터도 트리스타나 쪽에 집중돼 있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케이틀린이 살았는데 걸은 것도 재밌어요. 그렇죠. 트리스타나를 지금 이런 구도에서는 더 잘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자, 카사디는 케이틀린에 이어서 빠르게 나오나요? 상대 미드가 아직 안 나왔는데요. 예, 선픽하기는 좀 부담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래서 페이커가 저격밴도 많이 받았었던 루시안 꺼내 들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여차하면 럼블 같은 것도 네. 섞어버리겠다. 그렇죠. 그리고 캐논.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탑캐넨 뭐 정글 자르반 이 가능성도 꽤 있지만 최근 경기에도 드러났었고요. 근데 이게 서포트 캐넨일 가능성도 탈리아로 그냥 가네요. 그러면서 루시안 럼블이 싫다면 일단 럼블 정도 잘라주는 건 네. 굉장히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자, 삼성의 선택 지켜보겠습니다. 오타라가 럼블을 또 워낙 잘하기도 하고 뭐 럼블 자체가 먼저 뽑기가 좋은 픽은 아닌데 요즘 추세에서 바로 벤하죠. 럼블은 지금 밴 안 하면은 상대가 저는 진짜 최소 8알 이상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셔틀을 했네요. 자, SKT의 벤입니다. 이게 SKT의 저 앞에 벤이 김동준 해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알리스타를 실제로 네. 염두해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봤는데 그렇죠. 상대가 트리스타나를 가져가면서 약간 애매해진 느낌도 있거든요. 오히려 삼성 쪽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SKT가 쓰기도 좀 그렇고. 큐베 카밀 견제할 만한 카드죠. 정글 자르반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예. 같고요. 마오카이는 또 자크와 조합됐을 때 한타 시너지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딜러는 충분한 네. 상황이기 때문에. 자, SKT 마지막 벤입니다. 탑의 큐베 선수의 카비를 벤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의외로 라칸 모르가나 정도 제외하면은 서포터로 아주 고평가받고 있는 픽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트런드리 밴드 쓰면 네. 초가스 같은 픽 티어도 약간 올라가긴 하네요. 그렇죠. 자, 이제 삼성의 선택입니다. 자르반이 그냥 무난하게 진짜 정글인가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크게 자크에게 압박을 넣는 예, 느낌은 이러면 아닌데. 정글 자르반이라고 네. 봐야겠죠? 그렇죠. 정글 자르반 연습도 많이 하긴 했어요. 네. 그런데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이거 완전 노렸다기보다는 또 아래쪽 픽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죠. 저 트리스타나라든가 그렇죠. 예를 들어. 자, 그래서 삼성에서는 초가스를 꺼내들었고요. 이제 SKT의 선택입니다. 큐베의 초가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학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요즘 이제 탑 초가스가 완전 대세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AP를 탑 쪽에 올려보내는 선택인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울프 그렇죠. 예, 무난하거든요. 캐넨과 알리스타. 그러니까 캐넨이 진짜 승률이 안 나오고 플레이도 좀 부실한 모습 많이 있었는데 선수들 데이터를 보면 다 연습하고 있어요. 다 많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장점도 분명히 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크와 함께라면 좀 다른 느낌일 것 같고요. 나왔네요. 예. 다리. 상대가 한번 파고들었을 때 거기서 이제 순간 또 이제 엄청난 데미지 딜링을 보여줄 수 있는 챔피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릭을 한번 받아내겠다 이런 생각이네요. 그렇습니다. 타릭 이것도 재밌네요. 자, 온타라 선수는 캐넨 한 번도 플레이한 적이 없는데요. 네. 오늘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자크와 케이틀린이 모두 열리면서 네. 그리고 삼성도 아랑곳 하지 않고 트리스타나와 또 자르반을 꺼내들면서 본인들이 준비한 대로 지금 픽을 한 모습이에요. 일단 삼성다운 뱀픽을 하긴 했거든요.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묵직한 한타가 가능하고 그리고 크라운 선수가 그나마 이제 좀 스타일리시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뭐 것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정면 한타는 기본적으로 더 강할 것 같아요. 그냥 삼성이. SKT가 이제 더 변수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라인전 단계에서 특히 상체 쪽에서 힘쓰는 조합이기 때문에 캐넨 루시안이 좀 리드도 해줘야 되고 이제 피넛의 자크가 너프된 상황에서 또 어느 정도 활약을 할지 지금 해외 경기에서도 자크가 종종 열릴 때 보면은 자크가 정글링에서 말렸다 그래도 여전히 갱킹이 강한 건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잘 풀리면서 징검다리 역할이 돼서 중후반 한타로 가면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결국 초중반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초중반 싸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양팀 모두 한타의 강점을 갖는 조합을 뽑았어요. 삼성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뭐 탈리아 같은 챔피언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도 기동전 펼쳐졌을 때 뭐 뒤처지는 챔피언들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벽을 뭐 자크, 루시안, 케이틀 다 넘고 다닐 수 있고 막 좀 화력도 굉장하고 또 CC도 강력해서 이건 진짜 많은 게 플레이에 달려 있다라는 생각이 좀 물씬 듭니다. 네, 삼성과 SKT 1세트 준비됐습니다. 바로 경기 시작합니다. Gonna get wrong, there leaves no room for doubt. All the shots, bring it back to what it's now. 합니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SKT와 삼성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1세트 경기입니다. 아래쪽 파란색 진영이 네. SKT, 위쪽 빨간색 진영이 삼성입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재밌을 것 미니언 같아요. 생성까지 그래서 30초 김동준 해설도 남았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캐넨이 승률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연습하는 선수들도 많고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잠시 게임이 예. 중단이 됐네요. 네, 네, 계속 말씀해주세요. 말씀 이어가시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 라인전이 일단 강해요. 그게 일단 전 첫 번째로 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챔피언을 만나든 간에 괴롭히기가 좋습니다. AP로 가든 AD로 가든. 그리고 AP로 갔을 때는 또 중후반 한타에서의 힘을 발휘한다는 걸 또 다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지금처럼 조합이 밸런스적으로 미드 AD가 갔을 때 탑에서 쓸 수 있는 AP가 지금 거의 한 2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따지고 그렇죠. 보면 럼블 캐넨. 럼블 밴됐고. 그리고 럼블은 탑에 먼저 카시 뭐 이런 거 쓰기가 가는 힘들어요. 예. 요즘 럼블을 쓰기 힘든 이유가 뭐 지금 밴이 되기도 했지만 원래 뭐 예전에는 그냥 1픽으로 뽑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카운터 당하기도 쉽고 라인전에서도 뭐 엄청 강하다고 보기도 힘들어서 메타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럼블은 죽고 이렇게 좀 대체제 효과로 캐넨을 같이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하루 선수의 약간 모니터 문제가 있다고 네. 합니다. 해결이 되면 바로 경기는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캐넨이 사실 뭐 최근에 나왔을 때 그렇게 좋은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또 운타라 선수가 어떤 식으로 활용하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근데 분명히 SKT의 조합이 탑에 또 AP 캐넨 최근에 모습이 좀 드러났을 때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었던 그런 챔피언이 활용되고 있긴 한데 저는 밑에 4개 챔피언이 진짜 너무 강력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데미지 밸런스는 AD 쪽에 치중되어 있는 게 맞지만 자크 알리 그리고 루시안 케이틀입니다. 엄청 세죠. 그냥 딱 봐도 엄청 세네. 상대보다 활용면에서는 더 앞서거든요. 물론 이제 타릭이 막 멋진 우주의 강의 타이밍으로 딜 한번 버텨내고 뭐 역습을 넣는 장면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뭐 탈리아 그리고 자르반 이런 챔피언들이 같이 한 몸처럼 막 이것저것 다니면서 찌르고 다니는 플레이도 가능하고 그렇긴 한데 CC 의존 그 스킬 의존형 원딜러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평타 위주로. 예, 초가스의 그 CC도 피하기도 굉장히 쉬울 거고 예. 중후반으로 접어들면 저는 캐넨의 존재감이 어떻든 간에 SKT가 부족함이 있다고 느껴지는 조합은 아닌데 삼성이 어떤 전술을 보여줄지 저는 정말 그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황제리 씨 해준 네. 모습이죠. 트리스타나가 분명히 최근에 이제 뱅의 트리스타나도 그렇고 간간히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곤 해요.
그렇긴 한데 삼성의 조합은 트리스타나 특화 조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탈리아와 트리스타나가 같이 손잡고 잘 나가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네. 갱을 당하거나 좀 초반에 위험을 겪으면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조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바텀 쪽에서 아무래도 서로 근접 서포터가 나왔고 네, 다시 한번 게임이 네. 중단이 됐네요. 그러니까 약간 라인전이 뭐 엄청 빡빡한 구도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KT 쪽에서 황제리시를 해줬는데 저게 꽤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게 자크가 이제 너프된 부분이 저희가 뭐 계속 강조했지만 네. 정글 쪽에서의 속도라든가 그렇죠. 안정감 부분이거든요. 데미지 뭐 그리고 그러니까 체력 이거를 소모량. 사실 막 공식을 막 기계적으로 계산하기는 힘들지만 한 10초 정도 대충 더 이제 예전보다 느려졌다 뭐 이렇게 보긴 해요 평균적으로. 근데 그거를 저런 황제리 씨가 있다면 이제 많이 당겨올 수 있죠. 그러니까 좀 없앨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초반에 약한 부분을 상쇄시킬 수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노골적으로 황제리 씨를 잘 안 했거든요. 대부분. 최근에는 잘 안 나왔죠. 네, 눈치도 좀 보고 그러다 라인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바텀 라인전 예,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구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또 한번 보여줬죠. 맞습니다. 자, 하루 선수의 또 헤드셋이 약간의 문제가 예. 있다고 합니다. 룰러 선수 죄송합니다. 룰러. 그래서 그거 해결되면 또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초반 단계긴 합니다만은 양 팀 모두 아래쪽에서 좀 위쪽으로 정글러들이 네. 동선을 탔고 초반은 뭐 무난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가 뭐 여러 가지로 중요합니다만 특히 뭐 SKT와 삼성 모두 결승에 올라갔을 때는 네. 롤드컵까지 이제 확정지을 수 있는 그런 팀들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죠. 이 두 팀에게는. 갈 길이 멀어요. 그리고 분명히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기존의 3강 팀들이 서로 당연히 경쟁은 하겠지만 라이벌이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그래도 셋 다 뭐 우리끼리 가겠구나라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냥 롤드컵까지 네. 연결되겠구나. 근데 지금 롱주가 맨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셋 중에 서로 보고 있을 거예요. 아, 이 중에 이제 한 팀은 못 가겠구나. 흐름상.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런 둘 간의 대결이. 맞습니다. 자, 탈리아가 와드를 통해서 지금 자크의 정글 동선을 보고 있었고요. 네. 바이게 그리고 두꺼비죠. 서로 사냥 중. 같이 이렇게 뭉쳐두고 사냥을 잘하고 있죠. 자, 그리고 와드 설치하고 뒤로 빠지는 하루 선수. 먼저 두규환. 저는 진짜 삼성이 어떤 점수를 보여주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T의 조합이 좀 더 강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타릭의 그 우주의 강이 무적은 후반 한타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위용을 보여주거든요. 한 대 한 대 네. 그렇게 아픈데 몇 초 동안 그걸 그렇죠. 계속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뭐 불리한 한타도 뒤집는 괴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르반과 탈리아가 상대의 뭐 테러를 막고 진입각을 만들면서 무적 켜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SKT가 아무리 도주기가 뛰어나도 챔프 하나 정도는 뭐 빈사 상태가 되면서 혹은 잡히면서 진영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라서 그렇죠. 궁금합니다. 근데 이론상으로 보면 충분히 해볼 만한 측면도 네. 꽤 많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또 트리스타나가 잘 크면 상토터인 타릭과 함께 갔을 때 그런 타릭의 말씀하신 뭐 여러 조합적 시너지라든가 이제 힘이 발휘가 되었을 때 케이틀린, 루시안 뭐 상대 원딜이 둘이라 그래도 트리스타나 혼자서도 1대2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밀어내면서. 그렇죠. 물론 이제 트리스타나가 루난의 허리케인이 정석인 챔피언은 아니어서 그러니까 뭐 불타는 향내 효과를 자 100%, 120% 받는다고 보기 좀 뭐한데 또 타릭은 향포터 중 하나라서 네, 그런 강점을 또 살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향로에 대해서 뭐 저번에 약간 그 뭐 그러니까 체력 회복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그 흡혈, 뭐 흡수, 회복 뭐 이런 게 굉장히 오묘한 표현이잖아요. 흡수 형태는 상대 체력을 빼앗아 오는 형태라서 분명히 추가 데미지를 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체력 회복량은 절대 수치로 차고 그 추가 데미지는 또 마법 저항력에 의해서 조금씩 감소되는 형태 이렇게 판단된다고 선수들이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향로가 나오면 더 세지는 게 맞아요. 공속 증가뿐 아니라 체력 유지부터 추가 데미지까지. 정확히 한번 상대에게 스킬을 날려봤습니다만은 참 그런 말씀하신 개념에 대한 부분이
리그 오브 레전드가 복잡한 것들이 생각보다 좀 많아서 그렇죠. 막 뭔가 이렇게 말로 들으면 이렇게 옆에서 들어도 사실 좀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방금 멍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네. 뭔가 하시면 어떻게 보면 더 그냥 무슨 느낌인지 아실 수 있는 확률도 높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회복은 단순 회복인 거고 흡혈은 사실 상대에게 추가 데미지를 주는 건 아닌데 내가 주는 데미지 일정량을 내 체력으로 회복하는 거고요. 흡수는 상대 체력을 빼앗아 오는. 죄송합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예. 아, 제가 그 정도는 이해합니다. 아, 제가 그 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군 스타의 그 표정의 순간 예. 아, 이해했습니다. 안 듣고 계셨던 거라. 아, 들었습니다. 흡수. 예. 김우준 캐스터는 네. 어차피 이즈리얼 여신의 눈물 트리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에 원딜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0분 전에 하고 게임이 끝나서. 자, 일단 무난해요. 지금까지 라인전. 바텀 쪽에서 약간의 CS 차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라인이 밀려오긴 해도 그리고 중간중간 딜 교환하는 모습에서 분명히 SKT가 좀 이득을 보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오! 나쁜데요? 잡았어요! 솔킬! 페이커! 아니 크라운이 근데 이거는 회복이 있었는데요. 페이커! 한 틱 정도 네. 한 대는 안 맞고 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마지막 한 대를 맞고 죽지 않았나요? 그런 모습으로 한대에서 한대 더 보였었는데 맞았는지.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한 대 정도 네. 남기고 살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상대가 들어오면 그때 이제 소환사조문 이용해서 낚시하겠다. 뭐 이런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 그 한 방에 들어가면서 브라운 선수 회복이 있긴 했습니다만 쓰지 못하고 전사했습니다. 이게 뭐 상대 페이커의 소환사조문이라도 다 빼면서 본인이 그렇죠. 그냥 터졌으면 어떻게 보면 이해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갱이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 데다가 자크가 분명히 초반에 약해요. 원래도 약한데 더 약해졌어요. 그런데 그 초반 약한 자크의 그 약점을 찌르는 장면이 안 나왔고 각 라이너도 알아서 라인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드끼리 솔킬이 나왔고 바텀에서도 케이틀린 알리가 트리스타나 타릭 조합을 상대로 CS 리드하고 있습니다. 라인 조절도 자유자재로 하고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SKT에게 좋은 지표들이 있어요. 그 와중에 나온 솔킬입니다. 캐넨이 말린 것도 아니에요. 캐넨 요즘 뭐 허구날 말리는 장면이 나와서 그렇죠. 예, 뭐 AP 캐넨이 좋긴 좋은 거냐 뭐 이런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는데 아 이거 이제 좀 살벌하죠. 신발 빠르게 업그레이드. 흡혈의 낙까지 있어요. 아 그냥 회복 누를 걸. 그러니까 좀 욕심 냈었던 것 같아요. 뭐 반응을 못했다기보다는 뭐 무슨 전멸 평타 이런 거에 마무리가 됐으면 반응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SKT가 이제 와일드카드에서 보여줬던 경기력 자체가 라인전부터 상대를 찍어 누르는 모습이 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기량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상승했고 원래 뭐 운영이나 한타 쪽으로는 부족한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 불안했던 초반 라인전 단계. 근데 그게 잘 안 보이고 있고 오히려 리드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보면 좀 쉽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크도 이건 결국 자크가- 무난하게 6렙 찍었어요. 진짜 자크 자르만 무난하게 6렙 찍으면 누가 더 좋겠습니까? 자크가 좋죠. 네, 그냥 그거는 뭐 진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수준이거든요. 뭐 자르반은 자르반이 좋다고 하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자크가 이런 거라도 이런 거 한번. 이런 거라도 확실히 득점하는 오, 장면이 떴어요. 떴어요. 연계 침묵 걸렸고 제대로 들어갔어. 이거 좋네요. 네. 결국 하루 선수가 탑에서 상대 그렇죠. 우타를 한번 잡아냈어요. 자르반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저 파열 때문에 전멸을 쓸 수는 없거든요. 저거 안 맞으려고. 근데 하나 맞으면 계속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겠죠. 이거는 땡기는 방에 저쪽인가 싶어. 그리고 크라운이 확실히 라인전에서 압박감을 좀 느꼈기 때문에 아이템도 수비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추적자의 팔목보대 먼저 갔죠. 그나마 탑에서 하루 선수가 굉장히 성공하면서 삼성 입장에서도 좀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탈리아가 저템 트리보다 오히려 닌자의 신발 빨리 올리고 뭐 GLP 800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AD를 상대로 할 때. 근데 지금 좀 꼬인 것 같습니다. 저 선택이 뭐 결과적으로 좋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탈리아와 뭐 추적자의 팔목보대 최종템이 좋냐하고는 사실 좀 많이 안 어울려서 저것 자체가 저는 어느 정도 로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거 우려가 좀 구도가 생겨요. 좀 하고 들었어요? 물론 소환사 주문들은 있고 궁극기도 있기 문제가 때문에 좀 더 봐야 돼요. 상대 그냥 빠지는 선택. 뺐으니까. 빠지는 모습이죠. 탑에서
초가스 키우면서 캐넨 말린 그 의미가 꽤 있네요. 맞습니다. 네. 운타라가 나름 되게 안정감 있게 라인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부러 공격적으로 안 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라인을 일부러 당겨주면서. 컵일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걸 잡아냈습니다. 큐백 킬을 먹고 일단 슬쩍 라인 밀고 미드까지 내려오는 모습이 있었고요. 일단 미드 형 CS 차이도 좀 나고 미드 아래쪽에서 약간의 교전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 분위기에서도 별일 없었고, 그러니까 주도권을 SKT가 가지고 있어요. 탑에서 캐넨이 한 번 죽긴 했어도. 탈리아 체력 관리도 좀 부담이 되죠. 그 대신 루시아는 만화가 없었고 네. 어쨌든 뭐 SKT가 약간 유리하다 그래서 뭐 드래곤을 먼저 바로 친다든가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렇죠. 오브젝트까지 이어진 않았어요. 자, 바텀에서는 벤과 울프 계속 상대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 이상적인 건 역시 캐넨을 한 번 더 말리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다른 쪽은 뭐 생존기도 우월하고 케이틀린 알리면은 그리고 루시안 자크 이런 챔피언도 구성되어 있으면 다른 쪽 가기가 좀 애매한 것 같긴 하거든요. 시야 장악을 네. 앞쪽에 해놨으니까 몰래 뒤로 뛰어서 먹겠다는 거죠. 아, 그리고 안 보입니다. 네. 이런 게 또 라인 주도권이에요. 그리고 페이커는 네. 일부러라도 격하게 싸워주고 그렇죠. 있고요. 라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건데 이제는 눈치를 챘는데 네. 상대방한테 네. 가서 먹고 빠지겠죠. 같은 듀오까지 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근처까지는 이동을 했습니다만 이미 먹고 순간이동. 아 이거 순간이동 글쎄요, 이거 빠질 수 있는 상황. 울프 위치만 이제 네. 울프만 그냥 적절히 빠지면 공 쓰고 그냥 빠졌어요. 자, 그래서 순간이동 후배의 뽑았고요. 순간이동만 낭비가 됐습니다. 하루가 위쪽 동선을 잡았다가 급하게 내려왔었는데 거리 자체가 좀 멀었고, 이건 SKT가 그 전 단계에서 상대 블루 쪽까지 시야 장악을 해놓았던 게 굉장히 좋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뒤로 몰래 뛰어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먹은 겁니다. 자, 그래서 드래곤 화염 드래곤 가져간 SKT입니다. 캐넨만 순간이동 있는 상황. 산산조각 내주지. 그동안의 바텀에서 CS 낭비는 없었고요. 지금 이 정도가 이제 한 5.5 대 4.5에서 6대 4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까지 된 것 같거든요. SKT 입장에서. 그렇죠. 골드 차이 별로 안 나지만 전 확실히 SKT가 좀 좋은 것 같아요, 흐름상. 그렇죠. 뭐 후반 간다고 힘 빠지는 조합도 아니고 자, 그리고 자크가 탑 쪽으로 네. 이동합니다. 행딜 밸런스가 부실한 조합도 아니고 CC가 부실한 것도 아니고 이니시에이팅이 부실한 것도 아니고 사거리 싸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탈리아가 좀뭐 자르반하고 합작품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미드 장면이 정글. 나와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양팀 정글러들이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페이커가 미드 라인전을 조금만 이제 좀 덜 압박적으로 해줬다면 삼성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탈리아가 특히 저 캐넨 쪽을 파기가 정말 쉬웠을 것 같은데, 아까부터 보면 루시안이 계속 때리고 있잖아요. 탈리아를 밀어놓고 먼저 밀고. 그러니까 탈리아의 로밍 강점을 살리기도 좀 쉽지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하루도 어떻게 보면 괜히 좀 어설프게 찌르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탈리아랑 같이 가고 싶은데 예, 그게 가장 깔끔하죠. 그렇죠. 그리고 조합적으로. 지금 자르반이 용사든 거죠? 맞습니다. 네. 천둥 용사. 예. 천둥 재불거인 이런 식으로 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루의 스타일이라고 오, 볼 수는 있는데, 예. 근데 요즘은 자르반으로는 이렇게 잘 안 하는 게 이제 예. 뭐 본인이 메타를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플레이가 엄청 좋을지도 모르는 거니까 지켜는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일반적인 선택은 네, 아니고 아니에요. 불안 요소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상대가 화력이 살벌한 조합이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올라오는 것도 네. 완료로 착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재불거인을 가도 데미지 딜링이 부족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탈익 무적 타이밍에 한 대라도 더 때려서 위협을 넣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쨌든 상대 입장에서도 의식 못하고 당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르반이 의외의 용사 가면 폭딜이 진짜 나오고. 폭딜이 엄청나긴 네. 합니다. 맞았을 때. 자, 이거 예.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스케이트 타듯이 빠져나갔죠.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을 버너킹. 그렇죠. 오, 불교환하는데 뭐 아낌없이 써주고 예, 있습니다. 크라운의 돌팔 매질보다 루시안 공기가 더 길기 때문에 저건 약간 어쩔 수가 없죠. 저런 상태에서. 물론 포탑을 계속 때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해요. 그런데
이대로 가도 뭐 SKT는 좀 좋다고 생각할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고. 탈리아의 네. 어떤 발만 좀 묶어놓으면 된다라는 그렇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서로 1킬씩 주고받은 상황 속에서 오브젝트 드래곤은 SKT에게 넘어갔고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 그나마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건 이제 포탑 쪽을 먼저 압박당하고 있진 않다. 이제 그거거든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예를 들어 미드가 아니더라도 탑 혹은 바텀 쪽에서라도 서서히 먼저 깎이고 있었다면 그게 이제 SKT 네. 쪽에서 확 이제 엄청나게 득점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나마 삼성이 역으로 밀고 있는 구성이 사이드 쪽에서 나오고 있어서 맞습니다. 바텀에서도 지금 체력을 포탑 체력 반 이하로 깎아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SKT가 좀 편하게 경기를 운영을 한 듯한 느낌이 있는데 다음 드래곤 싸움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염 이스택은 진짜 내주면 안 되거든요. 한타조합끼리 싸워야 하는 상황인데 하염 이스택 진짜 어마어마한 매수. 소환사역법도 아예 잡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연달아 화염을 계속 꺼낸다는 거. 싸우라 이거예요. 삼성 입장에서도 이미 드래곤 하나를 내준 상황에서 아마 1분 30초 후에 드래곤 싸움 네.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겁니다. 16% 증가면 진짜 좀 엄청나죠. 도망칠 곳은 없어. 그래서 뭐 1분 한 20초도 안 네. 남았는데 협곡의 전령까지는 아무래도 서로 좀 너무 치열하니까 그렇죠. 그냥 드래곤 쪽에 서서히 시야장악 집결해야겠죠. 슬슬 이제 이쪽으로 뭉치면서 블루도 넘겨주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드 쪽에서 강하게 상대를 밀어치고 있는 페이커 선수. 살짝 피해주고 바로 블루 쪽으로 넘어가요. 합류가 SKT가 더 빠르기 때문에 도망가야죠. 자 이제 드래곤 한 40분이 남았는데 탑에서의 구도도 40분이 아니고 40초 남았는데 10분 남았으면 네. 큰일 나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40분을 또 이제 후반으로 바라보고 매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죠. 또 습관이라는 게 이게 미드를 때리고 있어요. 페이커 네. 이제는. 그냥 그리고 지금 드래곤전에 자르반 때려놓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 저게 의미 있는 되게 플레이예요. 부드럽게 때렸네요. 이게 그냥 체력은 거의 거의 없어요. 치면서 네. 동시에 거의 부드럽게 때린 느낌이라 미드 2렙 차이 나고 있는데요. 11렙 대 13렙입니다. 네. 예, 경험 이제 진짜 11렙. 루시안이 진짜 너무 무서워요 지금. 그나마 큐베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케넬을 먼저 때리는 장면이 나왔고 케넬을 살짝 이렇게 밀어 넣는 모습이 잘해주고 있었어요. 있긴 예. 해요 탑에서. 그래서 지금 초가스가 한번 내려오긴 했거든요. 근데 화염 이스택은 진짜 심각합니다. SKT는 바로 때리기 네, 시작했습니다. 초가스 올 준비. 근데 이게 그래서 와든 선수. 초가스가 이거 일단 초가스가- 주긴 줘야 될 것 같아요. 주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포기하나요? 포기하네요. 화염 이스택. 자, 그래서 SKT는 드래곤 착실하게 쌓아가면서 화염 2스택. 삼성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진영상 그리고 상대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 너무 위협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 조합이 지금 네. 또 너무 전성기다. 그렇죠. 그래서 화염 이스택이긴 하지만 내주고 다음을 보자. 더 큰 손해를 네. 볼 수는 없다라는. 그러니까 경기가 끝나는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한타 만약에 뭐 대패하게 된다면 화염용 내주고 막 1대3 교환 뭐 이렇게 나오면 그 전에 페이커 선수가 상대 미드와 정글을 압박해주는 플레이도 분명히 그런 선택의 이유가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돈에서 나오고 있지만 케네는 집을 갔던 상태였는데 큐베는 집을 아직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들고 있었던 것도 회피했던 원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뭐 안 그래도 유리한 것도 그렇죠. 아닌데 돈까지 많이 들고 있으면 싸우기 싫거든요. 그래도 바텀은 트리스타나 타릭이 은근히 뭐 알리 혼자 있고 뭐 케이틀린 혼자 있고 이 타이밍에 포탑 압박을 좀 잘해주긴 했거든요. 그렇죠. 저기서 좀 만회를 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이제는 자리 비우기가 좀 네. 부담스러워요. SKT도 바텀 쪽. 근데 또 미드도 풍전등화라서 삼성의 서로 미드도. 언제 먼저 네. 깨느냐 이 싸움도 좀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바텀은 이렇게 힘을 꽉 주면 체력을 많이 깎아놓은 보람을 못 찾고 먼저 밀릴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이런 거 초가스 보면 순간이동 타이밍 이런 거 잡나요? 보면 맨날 불안불안하죠. 예. 오, 예. 전면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도 스킬 빠졌기 때문에 등보이도 빠지고요. 지금까지 페이커의 미르루시아는 정말 엄청난 플레이를 소위 계속 얘기하는 혼자 다 하는 네.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게임 지배하고 있거든요. 미드적은 느낌이에요. 미드적은 계속 불러들이고 네. 먼저 아니, 밀었어요. 혼자 다 했어요 지금. 미드는 미드대로 때리고 네. 정글로부터 정글 그렇죠. 때리고. 그러니까요.
포탑은 포탑대로 때리고 그리고 바텀도 바텀도 건다라. 밀었어. 아 바텀이 또 역으로 이렇게 동시에 두 군데를 밀어 넣고 있는 SKT입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좀 하고 싶은데 이거 부드럽게 지금 이곳저곳에 데미지를 계속 입고 한쪽 무릎이 풀린 듯한 그런 그림이거든요. 삼성 입장에서 이게 시야라도 뒤쪽에 뭐 강가 쪽이나 좀 와드가 있었다면 초가스 순간이동 타이밍을 잡아서 미드 바텀 쪽에서 변수를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는데 시야도 지금 너무 깜깜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SKT가 뭐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미드 라인전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죠. 그러면서도 페이커가 정말 놀라운 건 CS가 또 말도 안 돼요. 이게 지금 견제를 거의 하루 종일 하고 네. 있다시피 하거든요. 시작부터 했어요. 시작부터. 근데 그렇죠. CS도 같이 계속 먹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데다가 루시안 지금 완전 특급 전성기예요. 이거는 예전 원딜 루시안 뭐 이제 방금 패치되고 그랬을 때부터 최고의 템트리다라고 평가받던 그 템트리인데 투퍼. 그대로 가고 있고 저거 비싸요. 비싼 템들이에요. 비싸 보여요. 네, 그런데 저기 저렇게 빨리 나왔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데 케이틀린도 상처가 없어요. 무한의 분당 대검에 10개 넘었고 2코어를 뚫었어요. 딜러 라인에서는 네. 뭐 이거 성장은 완벽한 상황이네요. 이게 아무리 타릭이 향포터 중 하나라고 하더라도 무적의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격차가 좀 난 것 같은데요. 이미 이거 그렇죠. 어떻게 상대가 몇 초 때리는 거보다 그 몇 초 무적인 동안 때리는 거보다 어차피 이쪽이 집중해서 때리는 게 더 강할 확률이 높거든요. 바텀 밀고 바로 미드 쪽으로 이동하는 케이틀린의 모습이었고요. 초가스는 그래도 딱딱하긴 해요. 정당한 영광에 방어력도 붙어 있고 가시가봇에 또 그런 게 이제 은근히 저런 데미지 구성 상대로 꽤 위협적으로 작용하거든요. 때리다 보면 뭐 그렇네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오, 이거 위험해 보이는데요. 네, 잡았어요. 비벼서 잡았죠, 비벼버렸어요. 네. 부비부비 클럽도 아닌데. 그러면서 포탑까지. 이거 진짜 여기를 그냥 클럽 파티 현장으로 만든 거예요. 네. 자기가 지금은 SKT는 네. 클럽이죠. 보였어요. 이거 살짝 건드려서 어시만 딱 키를 삼성 입장에서 선수들도 좀 당황할 것 같아요. 그냥 사이드 쪽에서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도 꽤 잘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네.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순전히 미드 약간 나아가서 미드 정글 쪽의 시너지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그쪽에서 아예 게임이 터졌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큰일 났어. 이게 좋은 지표가 하나도 없어요. 임팩트 있는 네.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시종일관 부드럽게 그냥 오브젝트 다 내주고 있어요. 사실 초가스 1킬은 의미가 없고요. 화염용 2스택도 큰 압박이고요. 상대 전성기는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느껴지는 게 그 또 큰 부담이고요. 경기 계속 지속하다가 40분대 한타 뭐 이런 그림밖에 안 떠오르거든요. 벌써? 20분 네. 이제 지나고 있는데. 그런데 맵 장악을 상대에게 허용하면 자크의 이니시에이팅 거의 사기적이잖아요. 안 보이- 2개씩 아, 넣고 다니는데 막 넘어다니죠. 뭐 알비스타의 뭐 전멸 활용한 이니시에이팅 혹은 뭐 케이틀린과 루시안이 대치 구도에서 뭐 덧 깔고 막 비체니파 쓰고 이런 것들 진짜 큰 부담일 거라 삼성은 지금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하나 풀어야 해요. 탈리아도 초반부터 좀 사이드 쪽으로 확실하게 개입하는 모습이 없었고요. 물론 그것은 페이커 선수의 또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나와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탈리아 궁을 언제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서 사이드 캐넨 쪽을 끊어 먹든가 사이드 운영을 하든가 오브젝트적에서 뭐 오브젝트 네. 쪽에서 뭐 이득을 보든가 뭐 그런 게 나와야지. 지금 시야도 근데 다 뺏겨 있는 상태에서 압박을 계속 당하니까. 반원 쪽 진짜 다 먹어놨어요. 그러니까 일단 뭉쳐야죠. 초가스가 단단하긴 한데 근데 초가스 오, 놀랐어요. 초가스도 지금 예. 들어가는데요, 이거. 초가스가 지금 아이템이 저러면 네. 이게 근데 탑솔로들이 요즘 흔히 겪는 현상이죠. 라인전 하다 갑자기 향로 서폿이랑 원딜 올라오면 탑솔로들이 이건 뭐 고함을 지른다고 네. 하는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냥 상대가 원딜이 잘 크면 그냥 저렇게 아픈 거예요. 네. 자꾸 그냥 자신감 있게 들어갑니다. 예, 어차피 뭐 나가졌고 더 연계 아슬아슬 될 뻔했어요. 이쪽 투원딜이라서 빨라요. 2차. 예. 그나마 그대로 트리스타가 네. 그래도 탑을 밀었어요. 네, 포탑 하나 밀었네요. 하나 가져왔어. 이거 끊어 순간이 너무 먹겠다. 캐넨. 지금부터 네. 리콜 타는 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 바로 탔어요. 예. 이게 주저했으면 죽었다고 그렇죠. 보는데 뒤쪽으로 빠질 오. 생각이었으면은 잘했습니다. 일단 좋았습니다, 그거. 그러면서 상대 순간이동도 뺐고 초가스 순간이동 있는 거 이용해서 바텀 쪽 압박하면서 바텀 포탑도 밀어낼 수 있다면 맞습니다. 그나마 오랜만에 좀 득점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 그렇죠. 같아요. 손에 안 봤어요. 돈으로 쳐도 막 전술적 효과나 2천 이상. 예. 어? 공짜 획득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드래곤 쪽. 돼지 드래곤.
아 근데 저기 끝까지 내려가기가 좀 부담됐나요? 지금 시야 보니까 시야가 없어요 이쪽에.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서 저기까지 그리고 삼성의 판단 자체가 네. 좀 길게 보면서 확 당겨오는 것보다는 그냥 트리스타나를 키우는 거에 네. 집중하고 있네요. 사이드 배치를 계속 주면서 드래곤도 그냥 깔끔하게 포기했습니다. 근데 하필 또 기분 나쁘게 돼지 드래곤이네요 삼성 입장에서는. 네. 맛있게 보는 드래곤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네, 뭐 그냥 바람이나 뭐 바다였으면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메이커 CS 300개 돌파 상황이 나오고 있네요. 아까 보니까 정글목도 뭐 거의 뭐 좋은 곡 다 먹다시피 코 하고 나왔네요 이미. 협곡의 포식자거든요. 최상위 포식자라서 지금. 아 이게 16레벨 루시안 아군 노데스 케이틀린하고 3렙 차이나요. 아니 이거 막 거침 없어요 지금. 아니 이거 좀 네. 이거 너무 지금 무서운데요? 자 그리고 바론 쪽 바이게는 먹어놨습니다. 이게 또 돼지 드래곤 내준 거 아니까 삼성 입장에서도 잠깐 한눈 팔면 바로 나갑니다. 이쪽 네, 딜러가 잠깐만. 워낙 잘 성장했기 때문에 바론도 순식간이에요. 그나마 전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봐도 탈리아 이용해서 그리고 순간이동 네. 초가스만 있는 거 이용해서 득점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캐넨 바텀일 때 네. 일단 초가스가 위쪽으로 이동을 이게 했어요. 뒤에 순간이동 텔 혹시 뭐 신호 보내나요? 뒤쪽으로 한번 노려보자 움직여보자 쪽에 네, 여기 와드가 하나 진짜 있어요. 이게 SKT 입장에선 바론 쪽 대치해주면서 미드 쪽 중심으로 해서 네. 그냥 이니시만 안 걸리면 되는 거죠. SKT는 이 지역 시야 싸움에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삼성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저기 잠깐 뭐 시야 놓치면 그냥 바로 버스트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데미지 구성입니다. 자 그리고 캐넨도 여유가 될 때마다 그렇죠. 합류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캐넨이 바텀 밀고 들어가면서 과감하게 쳐버리면 상대를 끌어들이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서 정답을 최소 연달아 3번 이상 맞히는 그런 장면이 나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케이틀린도 14레벨에 네. 내려들고 있고요. 트리스타나 케이틀린 성장이 엇비슷해요. 근데 데미지 자체는 당연히 케이틀린이 어쨌든 헤드샷이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하고 속사의 강점 그리고 생존기의 강점이 점프 뛰면서 이런 장면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그런 장면이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둘 중 하나 정도는 이득을 봐야 된다고 봐요 삼성이. 바텀을 공짜로 밀든가 이니시를 걸든가. 여기서는 도망가면서 초가스가 바텀 밀 생각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고 초가스 다시 오고 있죠 걸어서. 이게 은근슬쩍 캐넨 순간이동 돌아오면 전술적 강점도 예, 그나마 끔찍하네요. 있던 것도 없어집니다. 지금은 삼성이 어떤 식으로라도 좀 이득을 봐야 되는데 캐넨 순간이동 7시에요. 예. 그러니까 불리한 게임의 유일한 좀 희망 같은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 방에 뒤집을 가능성이 없는 게임은 아니에요. 긁고 긁어서 크게 안 나고 이게 또 삼성의 강점이잖아요. 어쨌든 지금 네. 큰 한타는 없었어요. 네. 한타 붙어보면 뭐 변수가 나올 수 있어요. 뭐 침묵에 뭐 허무하게 끊긴다든지 스킬 못 쓰고 끊긴다든지 무적에 막 데미지 딜링 다 들어갔는데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런 그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거는 이제 SKT가 큰 전술적인 실수를 안 했다는 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삼성은 기본적으로 잘해야 하고 슈퍼 플레이도 필요한 상황인데 SKT는 좀 플레이가 상대적으로 편합니다. 딱 그 정도 상황이에요. 서로 잘했을 네. 때는 당연히 SKT가 그렇죠. 유리할 수밖에 없는 다음 상황. 드래곤도 대지네요. 빼먹고 가네요. 그러니까 저 330 CS 안에 좀 정말 소위 얘기하는 큰 CS들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냥 하나에 이렇게 78원짜리. 작은 CS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3,000원 차이 나요. 그리고 루시안이 무슨 행정기가 부실한 챔프가 아니라서 사실 자신이 진짜 지나치게 오버플레이만 안 하면 던지는 스로잉에 가까운 장면이 나오기도 쉽지 않은 챔피언이거든요. 대치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삼성도 초가스 가지고 있고 초가스 퍼식 변수 있잖아요. 또 무적으로 막 밀고 들어가면서 바로 상대가 버스트하는 거 빼앗아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타를 어쨌든 하고 네. 싶어 하는데 삼성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쵸. 근데 상대가 너무 발 빠른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사이드 그냥 밀고 예. 있어요 지금 루시안과 캐넨. 도망을 잘 다니고 기동성이 좋아요. 좀 짜증나죠? 바텀 초가스 결국 막으러 갈 수밖에 없겠고 캐넨은 순간이동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론 쪽 시야는 여전히 SKT가 유리한 상황이고 이거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페이커! 페이커! 만들어냈습니다. 자
결국 위험하긴 했습니다만 살아 돌아갔고 네. 탈리아가 없는 이 상황 SKT 아, 이러면 이제는 또 SKT가 여유 있게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냥 탈리아 죽어 있는 네. 타이밍에 뭐 바론 낚시, 한타, 아니면 운영상으로 포탑을 민다든가 뭐든 간에 이득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네, 이거는 쳤어요. 그리고 이거는 알리스타가 체력이 좀 빠져서 끝까지 치지는 않을 것 데뷔 같은데요. 치는데 너무 끝까지 치나요? 너무 빠른데요? 끝까지 치진 않을 거예요. 앉았어요. 캐넨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죠. 이런 식이 좋아요. 무조건 켜졌는데 만약 결국 끝까지 카리코도 쳤다면 잡고 큐베도 잡힙니다. 이렇게 하고 치면 되거든요. 그렇죠. 안정적인 선택. 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아직 하루가 근데 울프 울프가 저거 밀어내기만 하면 돼서 이제 난이도가 확 낮아졌거든요. 딜러들이 그리고 워낙 세서 그리고 딜중지를 맨날 해요. 중요한 순간마다 딜중지를 항상 하기 때문에 더 완벽하게. 연수가 없습니다. 결국 바론도 먹고 킬도 가져가면서 일석이조 SKT 글로벌 골드 확 벌려놓습니다. 페이커가 진짜 게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세트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예, 뒤돈 판단이 정말 좋았고요. 적이고 뭐고 간에 이미 배달도 됐고 네. 한탄 끝나 있죠. 그렇죠. 그냥 저는 강조드렸지만 이런 구도에서 시야 장악을 일방적으로 SKT가 해놨으면 삼성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탈리아도 없어요. 근데 상대는 자크가 있어요. 싸움 열리는 거예요. 저는 그냥 버스트에 써도 먹을 만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혹시 모른다. 맞습니다. 하루도 날카로운 선수니까. 강타를 진짜 피넛이 정말 잘 쓴다라는 평가를 받지만 혹시 모르니까 싸움으로 전환하죠. 또 초가스 있고 세총 발사 하니까 사거리가 얼마고 그거 데려오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해서 무적이고 이기는 게 더 뭐. 확실하니까.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돼지드래곤 먹으면서 이화염의 이돼지. 세상 모든 건 확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을 조금이라도 시험 공부를 하는 이유는 시험 공부를 많이 해야 정답을 맞힐 확률이 높아서예요. 돈 차이가 아까 3천이었는데 이제 네. 5천이 됐네요. 연습을 많이 하는 이유는 승부에서 이길 확률이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확률이 더 높은 걸 언제나 찾아서 그 길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 참 선택이 그래요. SKT가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줬네요. 자 그러면서 루시아는 아이템이 더욱더 강력해졌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루시아뿐만이 아닙니다. 포탑을 깨는 속도, 그러니까 오브젝트 쪽을 치는 속도가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챔프가 저렇게 잘 크면은 저런 원딜. 챔프 특성상 빠른데 이게 뭐 투하염 투대지 아주 예쁘게 가져간 상태고. 원딜 둘에다가 탱커 둘 그리고 탑도 원거리 서폿이 아니죠. 원거리 템프라서 그렇죠. 포탑 잘 깨요. 편하게 깹니다. 이거 툭툭 치다 돌려깎기가 보니까 미드 바텀 계속 동시에 밀리겠는데요. 밀렸습니다 포탑. 이거는 수구수. 와 누가 어디 갔나요? 트리스타는 어디 갔나요? 예, 앞으로 없어졌어요. 뛰고 산화했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플레이 이건 메이킹이 진짜, 안 되다 예. 보니까 본인이 한번 그래도 트리스타나가 나름 삼성 쪽에서 에이스 네. 선수 중 하나라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 아이언도 그렇죠. 그렇고. 근데 안 되죠. 그런데 이거 끝나겠는데요. 잘못하다가는. 자, 트리스타나가 없는 상황에서 업적이 두 개가 밀렸습니다. 자크는 들어가 젤리 버렸어요. 한번 대보자. 젤리가 타고 대본 적이 들어가서 없잖아요. 지금. 캐넨까지 바운스. 자크라도 없겠네. 하나씩 녹이기 아무도 시작한 없냐? SKT 트리플 캐.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아픈데요. 트리플 와 펜타킬인가요? 커드라. 아 트리스타나는 죽어 있었죠. 네네. 코드라키 만들면서 GG. SKT가 삼성을 1세트 완승을 거두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이건 진짜 뭐 페이커의 경기력이 그 폭발했다 수준이 아니라 진짜 뭐 핵폭발을 연달아 일으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경기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9-1-2 언제 킬 봐도 관여율 100%. 정말 놀라워요 이런 것들은. 예. 미드 압도. 솔킬 2번 나왔죠? 네. 그리고 뭐 정글로 오면 정글로 때려서 막 보내버리고 결국 미드 포탑 궁성도 먼저 하고 변수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루시안이 CC가 뭐 많은 챔피언도 아닌데 혼자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는 장면도 나왔고 그렇습니다. 이현에서는 아마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큰 무대에서 더 강한 중요한 경기에서 한층 더 강해지는 그리고 페이커 그냥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페이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이렇게 잘하는 선수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거는 절대 예상할 수 있는 범준의 실력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말도 안 되게 잘해요. 답이 없었습니다. 삼성은 사이드에서 역으로 상대를 박살냈다면 모를까. 근데 박살내기도 당연히 어렵잖아요. 한 5.5 대 4.5, 6 대 4 정도는 앞서는 라인도 있었어요. 삼성 네. 입장에서 보면. 근데 미드가
좀 좋게 봐줘도 8대 2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아예 게임이 성립이 안 돼요. 그 정도로 네. 절정의 기량을 보여줬던 페이커 선수의 루시안이었습니다. 자, SKT가 1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2세트는 어떤 경기가 나오게 될지 저희 잠시 쉬었다가 2세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